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누가 봐도 안쓰러워 보이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변호사를 만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역전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랑 남편은 동갑입니다. 20대 후반에 만나서 연애 2년 후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는 9살 딸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결혼도 일사천리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 밑에서 남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힘들게 컸고요. 고생도 오래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복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나름 가게 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시댁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금수저는 아니고 은수저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30대가 시작되며 남편과 결혼 생활하게 되었고 저는 꾸준하게 시댁에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고도 일을 했고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는 하지 않던 구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저를 혼내기 시작하셨고 작은 실수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댁살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장사를 거의 혼자 맡아 하셨고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놀러 다니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중엔 저 혼자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실수하고 그렇게 웃기만 하면서 일할 거냐고 이야기하시곤 했거든요. 그런 희망이 저를 그 장사를 계속 지속하게 만들게 하곤 했죠. 그러다 임신하게 되고 저는 임신 중에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유일하게 쉬었던 것은 출산 후에 1, 2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는 일을 못했습니다.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거의 교대로 아이를 봐주시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시어머니라는 분이 그리 나쁘기만 하시진 않았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몸도 괜찮아지기 시작했고 가게가 바쁜 날에는 한 번씩 출근할 정도가 되었을 때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장사를 할 거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한 3개월 정도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보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정말 시아버지랑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하루 종일 돈 쓰고 동네 도박장 가서 도박하고 매일 술 먹고 놀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보기 싫었지만 그냥 일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툼도 심했고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다툼만 지속되어 저 혼자 지쳐갈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와서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보고 그런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외박은 잘 안 해도 집안일 같은 걸 도와주지 않기 시작하면서 정말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져 필요할 때만 가게에 와서 일하는 척하고 돈을 받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부쩍 짜증을 내고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었고 한 번씩 외박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심 끄고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뭘 하던 관심 갖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살려고 했는데 급속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이유가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재혼할 거라는 것을 시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었고 저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노는 동네 친구가 술 먹고
제가 불쌍하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랑 다투면서 시댁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정말 배신감은 물론 허탈함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혼과 재혼 계획을 시댁에 이야기를 하고 시댁은 알고 있었음에도 저를 가게에 출근하라고 시켰고 아이도 보게 했습니다. 저에겐 월급도 주지 않았고 가게에 일하는 동안 그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저희 가게를 신고했을 때도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었는데 믿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괘씸함도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사실 겁이 났죠. 지금 사는 집, 아이와 사는 환경까지 모두 사라지고 친정 어머니와 단둘이 고생길로 접어들고 제가 왔던 길대로 제 아이가 커야 된다는 게 겁만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출근하고 지금의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없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도어록 비밀번호도 바꿨고 친정 어머니에겐 이야기 못했지만 제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둘이서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동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남동생은 저에게 이혼 소송도 하고 지금처럼 어디 가서 일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이혼하라고 저를 되려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변호사를 알아봤고 비싼 돈을 내고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뭔가 희망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지난 5년 정도 시댁 가게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아예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소송을 하면 지난 5년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는 이혼에 대한 제 생각이 고민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혼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밀린 임금 전부 받진 못했지만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많이 받지는 못했고 재산 분할도 합의를 잘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작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고 조그만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장사를 하며 내 가게처럼 운영해보았던 경험 때문에 누구보다 잘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이슈도 잘 지나가고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생도 2명이나 쓰면서 가게는 나름 잘 되어가고 있죠. 그때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연락이 왔을 땐 저에게 욕설도 했고 술에 취해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후에 그 여자와 재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도박을 하고 있고 시댁 가게는 코로나 여파 이후에 3개를 운영하다 2개는 문을 닫고 1개만 간신히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했던 남편, 그리고 남편 편들며 저를 내쫓듯 했던 시댁, 너무나도 속이 시원합니다.